안녕하세요. 예람이 학생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여고에 있는 김예람 학생이 어떻게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서울대를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히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에 딱 입학했다고 네. 소식을 어떻게 전화로 들었어요? 메일로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 서울대학교 이제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 이제 명단이 떠요. 그럼 그 날짜에 가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과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치면 거기서 이제 합격자라고 이렇게 딱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원래 추가 합격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합격은 보통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기분이 어땠어요? 딱 보는 순간 약간 처음에는 이제 내가 눈이 헛게 된 게 아닌가 이게 진짠가 했다가 옆에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가 한번 봐줘 이게 찐인지 이렇게 하고 봐줬는데 합격증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날 왜 뽑으신 거지라는 의문이 좀 네. 그래서 그 의문에 풀렸어요. 왜 나를 뽑았을까?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서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김예람 학생은 서울대 지금 진학을 했는데 과까지 같이 물어봐야 되겠죠? 서울대 무슨 과로 지금 합격이 된 거예요? 지금 언론정보학과 22학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정보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PD라는 진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 PD에 어울리는 가장 적합한 학과가 언론 쪽에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언론정보학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네. 대학을 졸업하고 그럼 나는 PD가 되겠다? 네네. 아, 그럼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보고 PD가 돼보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어떤 TV를 보고 선택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드라마를 보고 같이 영상을 뭐 찍어보는 활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 성공해보자.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좀 전파해주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진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드라마나 네. 우리가 PD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영역에 PD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당장은 드라마 PD가 하고 싶은데 그 한 곳으로 국한되지 않고 조금 드라마를 해봤다가 좀 다른 장르의 PD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우선 지금은 드라마 PD입니다. 아, 드라마 PD. 네.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예람이 학생이 언론 정보를 해서 PD를 하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한 것이 언제쯤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TV 앞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꿈꾸듯이 아이돌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상 다른 아이들처럼 아이돌 하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어느 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봐라. 정말 TV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TV 화면에 나오는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봐라 했더니 중학교 때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나는 TV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PD가 되고 싶어 그러길래 아 그래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너의 진로를 그쪽으로 정할 거니 그러니까 한번 자기는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해보겠다고 사실 선택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예람이 학생은 어머니 말씀은 중학교 때부터 이 진로를 정했다고 하는데 네. 그 진로를 그렇게 중학교부터 선택을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일찍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결론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그 오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일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제가 이 진로를 선택할 당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꿈을 늦게 정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그 공부도 해보고 성적도 나와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학을 위해서 아니면 중간중간에 여러 번 바뀌는 경우도 보면서 진로를 지금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리 진로라는 것을 조금은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이게 원동력이 되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진로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간단한 틀을 세우는 데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진로를 미리 정한 게 좀 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진로를 가는 동안에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진로를 정해서 온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나는 이런 진로를 후배들이 뒤에 오는 후배들이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할지, 좋아하는 걸 할지에 대해서도 각자마다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도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대학에서도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자기가 정말 원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압력이라던가 아니면 흔히 부모님이 원해서 하는 진로 이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제가 되었던 간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진로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친구들 중에 혹시 그렇게 미리 진로를 정해놨다가 그거를 번복을 하거나 가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정말 많아요. 사실 진로가 안 바뀐 애들이 더 귀할 정도로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자기가 관심 분야가 달라져서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내에서 대학을 가는 것도 등급 싸움이라고 하죠. 성적에 따라 좌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쪽의 진로가 자기의 성적보다 너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내려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아니면 오히려 그냥 더 높은 쪽으로 성적이 올라서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진로보다 더 위에 쪽을 가는 경우도 좀 봤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진로를 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정한다?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 네네. 그러면 후배들이 진로를 정할 때는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한번 찾아봐라.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늦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버려서 나는 진로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통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를 못 찾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갔을 때 만약에 내가 뭔가 뚜렷한 진로는 없었지만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쪽으로 과를 정해서 대학을 갔을 때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걸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 과가 안 맞아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편입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머니는 이렇게 일찍 네. 아이가 자기의 진로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한 불안은 없었어요? 사실은 불안은 당연히 부모라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나 첫 아이다 보니까 교과서적으로 키우려고 이제 많이 애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여느 엄마들이 볼 때는 너무 아이를 방치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남들은 막 초등학교 때 학원 몇 개씩 보내는데 저는 오히려 안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도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물론 모험이긴 했어요. 사실 이게 정말 통할까 안 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러다가 진짜 공부를 안 해버리면 결국에는 엄마 책임인데
막상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한테 좀 선택권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아이가 학원이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맞는 학원을 보내줬고 또 원하는 학원을 보내줬고 진로를 또 이렇게 정할 때도 남들은 막 심지어 뭐 영재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진로가 어떻다 영재다 이러는데 글쎄 그런 영재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사실은 소수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사실 불안하기도 하지만 모험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그 선택을 해주고 기다려주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 불안함을 네. 아이한테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잖아요. 네. 아이한테 이렇게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봐 네. 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따라오기까지 얼마나 엄마는 부모님은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시고. 그 사실은 매 순간순간 고민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든 부모님들 마찬가지고 지금 현 시대가 전문직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요번에도 수시 성적 보고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서울대생 중에 뭐 151명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이제 탁과를 갔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약간 전문직, 그러니까 물론 자기 적성에 따라서 찾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전문직을 이제 선호하니까 그렇게 갔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나름 그래도 전문직에 있어 보니까 그래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직장이 든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생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부모 마음에는 이 아이가 선택하는 진로나 그런 적성들이 약간은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부모 욕심일 거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서 너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해보되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부모가 져줄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너가 져야 된다. 사실 그 말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무거웠을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선택권을 준 대신에 그거에 대한 결과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무거운 부담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 저희는 말로는 너한테 선택을 줄게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봐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간 중간 단계잖아요. 이 아이가 먼 훗날에 실제 지금에 말한 것처럼 PD가 돼서 열심히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다른 쪽에 내가 또 좀 더 다른 꿈이 있었구나를 대학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단계에 있습니다.